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나는 여느 때처럼 거울 앞에 서 있었고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바로 팔뚝살이었다. 그동안 꾸준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뚝 부분의 살은 여전히 나의 큰 고민거리였다. 고군분투하던 중 친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짧은 기간 동안 벌크업과 동시에 팔뚝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요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2주 만에 변화된 친구의 모습을 본 후 나 역시 그 비법을 체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벌크업 요가 클래스라는 특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클래스는 3명의 경험 많은 요가 강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들은 팔뚝 부위에 특화된 동작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첫날부터 제대로 된 근육 사용법과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배워야 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그러나 집중을 요했다. 속으로는 과연 이렇게 느린 동작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강사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오히려 집중을 통한 근육 자극이 매우 중요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수업은 요가 매트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팔뚝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다. 내 몸무게를 사용하여 팔뚝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체중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근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러한 동작들은 내 무게를 활용하는 제어된 방식으로 힘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매일매일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로 이틀 차쯤 되었을 때부터 나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 팔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요가 수업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을 넘어 정신적인 수련의 시간이기도 했다.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더욱이 요가 수업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2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는 거울 앞에서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에 놀라고 말았다. 팔뚝살은 거의 사라지고 어느새 탄탄하고 매끈한 팔 라인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 역시 나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렸고 덕분에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다. 물론 요가 수업을 지속하며 얻은 유연성과 건강한 습관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요가를 통해 단순한 체형 변화를 넘어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팔뚝살을 없애는데 성공한 진짜 비결은 바로 꾸준함과 인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자세와 함께 마음을 다잡는 것이었다. 향후에도 이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가고자 한다. 팔뚝살을 없애고 자신감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때 바쁜 도시 생활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잃어갔다. 체중은 점점 늘어만 갔고 에너지는 금방 바닥나 일상적인 일조차도 버거워졌다. 이때 내가 선택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력을 되찾자 라는 목표였다. 처음엔 그저 체중 감량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다. 나는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조사했고 그 중에서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턱대고 식사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식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통곡물빵에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곁들였다. 점심에는 야채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와 닭가슴살, 저녁에는 연어와 퀴노아를 먹으며 비타민과 오메가3 지방산을 챙겼다. 과식하지 않도록 소식을 하면서도 허기가 지지 않게 간식을 통해 견과류나 요거트를 먹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음식 준비가 귀찮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피로가 덜해졌다.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다. 회의에서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일의 효율이 올라감과 함께 기분도 상쾌해졌다. 점차 변화가 일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력을 되찾았다고. 사실 몸에 좋다는 각각의 슈퍼푸드들을 무조건 다 먹기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모두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했다. 여기에 조금의 운동을 더하자 효과는 백가되었다. 물론 운동만큼은 여전히 무리하지 않기로 하였고 대체로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추가했다. 남는 주말에는 가벼운 하이킹을 떠나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도 가졌다. 몇 개월 후 몸무게는 처음보다 확실히 줄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음식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몸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편안해졌다. 이 경험은
내가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주는 힘을 알게 된 이상 이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잠시의 변화를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아마도 내가 평생 소중히 간직할 이야기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은 헬스장을 찾는 것보다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즉 홈트레이닝족이 많아지고 있다. 홈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은 효과적인 운동복 선택이 무척 중요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룰루레몬이다. 룰루레몬은 캐나다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특히 요가와 같은 실내 운동에 적합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홈트레이닝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들의 운동복은 편안하면서도 몸의 라인을 잘 잡아주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겸비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홈트 세트를 구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바로 룰루레몬의 레깅스이다. 얼라인 팬츠 시리즈는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부드러우면서도 쫀쫀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이 레깅스는 다양한 동작에도 불편함이 없고 허리를 편하게 잡아주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제공되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남성들에게는 ABC 팬츠가 강력 추천되는 제품이다. 이 팬츠는 마치 맞춤 정장처럼 체형에 맞게 슬림한 핏을 제공하면서도 뛰어난 스트레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체력 훈련이나 가벼운 요가 또는 집 주변을 조깅할 때도 착용하기 좋다. ABC 팬츠는 여러 가지 스타일과 활용도를 고려하며 홈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모든 홈트레인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톱이다. 여자라면 에너제이 브라 탱크를 고려해볼 만하다. 스포츠 브라와 탱크톱이 결합된 형태로 가슴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으로 어떠한 레깅스와도 잘 어울린다. 남성의 경우 메탈, 벤트테크 반팔티가 있다. 이 티셔츠는 특유의 땀 배출 기능과 통기성이 뛰어나 폭발적인 운동에도 끄떡없다. 이외에도 룰루레몬에서는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제공한다. 특히 요가 매트는 견고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며 홈트레이닝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이렇듯 룰루레몬의 다양한 제품들은 홈에서 전문적인 운동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디자인이 세련되면서 실용성까지 갖춘 룰루레몬의 제품을 입고 홈트레이닝을 즐긴다면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체력 단련 공간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단백질 섭취는 근육 성장과 유지, 면역 체계 강화 등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건강과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즉, 체중이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56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최소 필요량에 가까운 것으로 활동량이 많거나 근육 증가가 목표인 사람들에게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항상 말을 시작할 때 건강한 식단을 강조하는 영양사 김현진 씨는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잦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체중 1kg당 1.2-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또한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근육 손실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단백질 섭취는 중요한 요소다. 다이어트 전문가 이진호 박사는 체중 감량 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만 기초 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다. 하루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0%를 단백질로 채우는 것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 콩류, 유제품, 견과류 등 다양한 원천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김현진 씨는 모든 단백질원에는 고유한 아미노산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아미노산의 다양성을 확보해 줍니다. 라고 설명한다. 가업으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이정우 씨는 소고기의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장점을 이야기한다. 고기는 물론 국이나 찜으로도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숙성된 소고기는 더욱 특별한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라고 음식 문화적인 측면도 단백질 섭취와 결부시켜 설명한다. 식사관리 전문 코치 윤수미는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로 인해 손쉬운 식사 해결책을 찾게 되죠.
하지만 단백질 바나 파우더 같은 빠른 대용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천연 식품에서 충분한 영양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라고 조언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방식, 건강 목표, 신체 상태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은 조절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적당함이라는, 즉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균형 잡힌 식단에서 다양한 단백질원을 활용하여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섭취량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단백질원으로 식사를 구성해보자.